자, 이제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8쪽의 첫 번째 그림에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소화된 양분의 흡수는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흡수의 원리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확산에 의한 것도 있고 능동 수송에 의한 것도 있고, 역시 생투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 이동하는 현상이고, 소금을 물에 넣으면 소금이 녹아서 소금물이 되죠. 이때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 녹이는 물질을 용매, 그래서 만들어진 소금물과 같은 것을 용액이라고 하죠.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참고로 융해는 고체가 액체되는데 열받아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체가 액체되는 것을 융해라고 합니다. 소금을 계속 가열하면 소금도 액체가 됩니다. 그런 걸 융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그런 걸 융해라고 하죠. 여기는 용해. 비커에 물이 들어있고, 여기다가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 입자가 골고루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농도가 똑같아집니다. 자, 이렇게 확산 현상이라는 것은 그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 운동의 증거가 바로 확산이죠. 자, 그리고 삼투는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반드시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세포막도 반투막에 해당이 되죠. 쉽게 말하면 용질과 용매 있을 때 용매 이동시키는 겁니다. 용질을 잘 이동시키지 못하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배우고. 자, 여기 반투막이 있습니다. 셀로판 종이도 반투막이란 일이죠. 그래서 왼쪽은 3%, 오른쪽은 1%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다. 그럼 그 염화나트륨이 물에서 이온화된 상태,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그런데 이 이온들은, 전하를 띠는 애들은 반투막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구멍이 뚫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나 이온은 반투막을 통과하기 어렵다. 그런데 물은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죠. 그래서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럼 오른쪽은 물이 줄어들고 오른쪽은 물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삼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의 확산입니다. 삼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의 확산. 우리가 물의 농도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왼쪽 오른쪽에 모두 100g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다. 용액이 각각 100g이 있다. 소금을 100g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소금, 즉 용질은 3%니까 3g이 있고 1%니까 1g이 있고, 그럼 나머지 양이 물이겠죠. 왼쪽은 97g의 물, 오른쪽은 99g의 물. 우리가 물의 농도라는 말은 안 쓰지만 물의 농도를 오늘만 써보면 왼쪽은 97%, 오른쪽은 99%. 근데 물이 지금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확산을 특별히 삼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물질 이동 방법은 능동수송이라는 것인데, 능동수송.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죠. 물질들의 일반적인 이동 경향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 농도 차를 우리는 농도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순행이라고 합니다. 농도 기울기의 순행에서 확산이 일어나죠. 그런데 능동수송은 농도 기울기의 역행에서 용질이 이동하는데 억지로 이동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대개 ATP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확산과 능동수송에서 양분 흡수가 일어나는데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으로 나누어서 흡수 경로, 흡수 및 이동 경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용성 양분에는 지, 글, 지비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지방산, 물론 흡수할 때는 모노글리세리드입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가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외우셔야 돼요. A, D, E, K.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게 소장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융털 구조를 갖고 있고 이제 융털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를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여기 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세포도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소화강입니다. 소화가 일어나는 공간.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흡수하죠. 지용성 양분을. 그런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암주관이라는 것이 있고 암주관. 그리고 암주관 주변은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대충 그립니다만 모세혈관이 있죠. 그래서 지용성 양분은 융털세포를 흡수한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이동하기 전에 그런데 여기 융털세포에서 중성지방을 다시 합성합니다. 중성지방을 다시 합성하고 그리고 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콜레스테롤과 섞고 단백질로 에워쌉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암주관으로 가죠. 그래서 지용성 양분이 간단히 고딩 과정에는 암주관으로 흡수한다고 하지만 융털세포를 통해서 암주관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흡수는 융털세포에서 그런데 암주관에서 흡수한다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시험에는 대개 지용성 양분이 암주관으로 흡수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름이 암주관이냐면 아까 여기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을 흡수해서 다시 중성지방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과 섞고 단백질을 에워싼 상태 그것이 어두운 죽 모양으로 보여서 죽처럼 보여서 암주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